조심으로 버텨요. 조심으로 버텨요. 조심으로 버텨요. 조심으로 버텨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안녕하십니까, 난감한 선생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한국에 오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국어 교원으로서는 안 올리고 약간의 일탈에 뭐 커피도 한번 내려보고, 뭐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 키보드 리뷰도 한번 해봤고, 뭐 이제 토픽 수업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토픽 학생들 자료용으로 만들어봤고, 그래서 이제 잠시 제가 나름 이제 유튜버인데 한국어 교원 유튜버로서는 잠깐 일탈했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것은 제가 한국어 교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어 교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에 대한 반대,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볼까 또 생각을 하고, 또 재미있는 컨텐츠 하나는 또 한국어 교원과 사투리에 대해서도 약간 이 컨텐츠는 제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저는 항상 모든 영상이 대박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제가 뭐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글 쓴 것을 봤을 때, 뭐 숙제로 있잖아요. 특히나 토픽 같은 경우도 쓰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토픽 같은 경우는 정해진 틀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학생들의 그 끼를, 재미를 많이 발산할 수는 없어요. 토픽 외에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온라인 수업도 하고, 제가 이제 정식 학교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아닌 제가 일전에 소개시켰던 버블링에서도 학생들이 조금은 늘고 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학생들이 글을 쓰는데 정말 잘 쓰는 학생도 많아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글을 썼을 때 같이 한번 교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참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싶어서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가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영문과에 간 것처럼, 저도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동의를 받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져야만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한국어 네이티브 코리안이잖아요. 뭐 네이티브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글 쓴 학생에 대해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동의는 받았는데, 이제 몇몇 정말 제가 공유하고 싶은 학생들의 글쓰기 있어요. 어떻게 귀여운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선생님 요거 좀 많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제가 소개할 수 없지만 오케이 괜찮아요 라고 했던 글들을 소개하면서, 요것을 이제 컨텐츠로 학생들 계속 쌓일 거니까 글쓰기를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이 외국인 학생들이 글을 쓴 거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다 일리가 있어요. 보면 사전에 다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인들은 잘 쓰지 않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면 이런 한국어에 이런 단어 뜻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다양하지만 언제냐 했을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외국인들이 쓴 글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을 수정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서재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 방은 제 방은 아닙니다. 제 방 서재는 뭐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 방은 아니고 공용으로 쓰는 이제 컴퓨터 방과 옷방, 철장방 같은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저는 상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책도 물론 있지만 제 책은 대부분 제 방에 있고, 첫 번째로 이 글이 제가 이 영상, 이 컨텐츠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1분 동안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뭐 새해 계획,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쓰는 글인데, 이 학생은 이제 첫째로 이제 중국 학생입니다. 조심으로 버텨요. 조심으로 버텨요. 이게 무슨 소리야? 끝까지 견지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보면 이런 견지라는 표현 같은 게 우리도 잘 쓰죠. 잘 쓰는데 뭐 어색하다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거 요거 조심으로 버텨요. 이게 참, 저 처음에는 그냥 이 학생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받고
바로 피드백은 안 주고 좀 하루 뒤에 줬는데 저도 스스로 고민을 했어요. 이 학생이 남자였으면은 제가 설명을 했을 건데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다른 표현 열심히 해서 너무 힘들지만 열심히 버텨요. 뭐 블라블라 버텨요라고 이제 학생에게 이야기해줬던 것 같은데 조심이란 단어를 이 학생이 왜 썼을까? 알았을까요, 학생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이 사전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사전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국어 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사전에 명색이 있는 단어입니다. 조심, 단어가 있죠. 보면은 이제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센세이션이었어요. 이거 정말 내추럴하게 잘 썼거든요, 이 문장. 다만 이렇게 뭐 공식적인 상황에 쓸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국인으로 치면 상당히 내추럴하게, 물론 저는 안 쓰겠지만 내추럴하게 잘 썼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왜 이렇게 썼을까?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중국어 사전을 한번 봅시다. 이 학생이 중국 학생이라 했으니까 중국어 사전에서 힘을 찾아보면 그래서 있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버티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 버티다. 이거 중국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조심으로 버텨왔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게 있는 힘을 다해 버티다 이 뜻으로 이게 조심이 어떤 뜻인지 정말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모르고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전적으로 이 학생이 뭐 잘못한 건 없지만 제가 알려줘서 이렇게 잘 안 쓴다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더 나은 방향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세요. 이런 것도 좀 제목은 이제 주로 내가 주어가 돼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 하세요. 오케이, 둡시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로 나의 계획을 쓰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라고 더 올리죠.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요거는 제가 수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즘에 날씨가 점점 추워졌어요. 이런 거 보면 어떤 학생들 좀 수준이 많이 낮은 학생들은 추워지다 라고 하는데 추워졌어요 라고 정말 잘 썼죠. 추워졌어요. 두꺼운 옷을 정말 필요해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줬네요. 두꺼운 옷이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을을 해버리면 목적어만 있고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옷이 정말 필요해요. 요거 같은 이 학생은 조금 그나마 수준이 있어서 특히나 중국 학생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개념 알아요. 물론 영어권 학생들 알지만 그래서 이라서 문장에 주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꺼운 옷을 정말 필요해요. 두꺼운 옷을 하면은 저는 이게 뭔가 제 본능으로는 주어가 들어가야 뭐 친구는 두꺼운 옷을 정말 필요했을 이렇게 두꺼운 옷이 필요하면은 하지만 저는 작년에 입었던 옷이 조금 째고 요런 거는 그냥 타이포 같습니다. 작고 제가 좀 좋게 생각하는 다를 쓴 게 아니라 고를 썼다는 거. 작고에서 연결형은 잘 썼죠. 안 좋아해서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요. 뭐 한번 하고 싶다. 잘 배운 학생이죠. 그리고 저는 꼭 다이어트를 해요. 저희가 하고 싶어요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 여기 있는 고 싶다를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는 꼭 다이어트를 해요. 글쎄요, 저는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을 빼려면 뭐니 해도 이런 표현 정말 잘 썼어요. 뭐니 해도 운동이 필요해요. 그럼 밥도 좀 적게 먹어야 해요. 너무 힘들지만 그죠. 이게 이제 시제가 뭐냐고 해보면은 이제 뭐니 먹어야 해요. 그래서 할 거예요. 과거형이죠. 자기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운동이 필요하니까 작게 먹어야 해요. 너무 이런 게 조금 저도 참 이게 시제라는 게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 너무 중요하게 시제를 배웠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시제에 대한 관념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제를 보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미래형 이제 이게 아마 새해 다짐이나 뭐 그 주 다짐, 그달 다짐 미래형을 써야 되는데 보면은 살 뭐니 해도 운동이 필요해요. 그런 밥도 적게 먹어야 해요. 너무 힘들지만 조심으로 버텨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아무튼 조심으로 버텨요. 이런 내추럴한 문장을 봤습니까? 외국인 학생이 이제 조심으로 버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지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뒀어요. 왜냐하면 요걸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아마 이 학생은 요 단어를 원래 안다기보다는 이제 사전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도르시마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끝까지 견지를 한국말로 표로 쓰면 되겠죠. 끝까지 버텨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저 너무 힘들지만 이제 끝까지 버텨요. 만약에 제가 조심을 바꾼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까지 아니면 혹은 이제 이 학생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있는 힘을 다해 버티다. 여기 보면은 있는 힘을 다해 버티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조심으로 버티다라는 표현 같은 게 우리도 영어 배울 때 정말 많이 써요. 제가 제일 한국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영어 중에 제일 황당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to some place, to some 거. to some 같은 경우는 오케이. 왜냐하면 사전에 to some 같은 경우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조심으로 버티다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뭐 둘이서 하는 이제 이게 똑같아요. 한국어에 만약에 이게 둘이서 하는 골프 따위 둘이서 하는 그래서 투썸이라 하면은 그죠 이런 사전적인 표현은 좋은 단어인데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어에 여러분 발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자 봅시다. 발기 첫 번째 단어가 이제 앞장서서 새로운 일을 꾸며 일으킴 또는 새로운 일이 일으켜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4번 뜻도 있고 이제 2번 뜻도 있고 3번 다양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사전 찾아볼 때 다 찾아봅니까? 주로 첫 번째 있는 거 쓰잖아요. 그럼 발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 학습자가 발기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드는 생각 솔직히 요거 아닙니까? 물론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전과 실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제가 이 조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투썸 같은 경우는 Going to a T-some How do I? place. What do I need to wear? Going to a T-some How do I? place. What do I need to wear? 가장 충격을 먹었던 단어는 바로 feeling hard. I have hard feeling. I am feeling hard. 뜻은 아마 나 정말 힘들어. 나 정말 힘들어 할 때 I am feeling hard라고 할 겁니다. I'm feeling hard. 하지만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하이 네이티브에 보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it refer to Venice 뭐 멕시코 사람을 생각하고 뭐 한국인은 something 그리고 미국인은 이제 if a native say it's sexual. 그래서 똑같이 제가 아까 하여튼 발기라는 그 뜻이거든요. 하지만 the English is not good enough. 그래서 특히나 너에게 조금 힘든 감정이 있어. I'm feeling hard to you. 너무 저만 웃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이런 조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뭐 to some place나 이제 feeling hard 같은 그런 웃기 힘든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썼어요. 이게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잘 썼고 이런 마이너한 에러를 저는 이런 것들은 그죠. 이게 뭐 완벽한 게 개념은 완벽하냐 안 완벽하냐 이분법적으로 안 완벽한 글이지만 이런 것들 참 저는 이런 학생들 적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티가 나잖아요. 이런 데 필요해요. 너무 힘들었지만 조심으로 버텨.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이 아마 추측건데 학생이 왜 이런 실수를 했냐 하면 이런 것들이 해요인데 너무 힘들어지만 이것도 아마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너무 힘들지만 조심으로 버텨요. 그래서 버틸 거예요 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를 버틸 거예요 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생각은 이 학생이 이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 단어만 명사만 이제 사전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동사의 이제 일치에서 조금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혹은 이 학생은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쓴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혹시 제가 여기서 놓쳤던 거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글을 볼까요? 베트남 학생일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한 번쯤 이것은 여러분들 숙제로 하겠습니다. 이게 더 이야기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 글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다면 이 학생에게 이제 첨삭을 해줘야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첨삭을 할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